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취객을 상대로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를 빼내 술값을 마음대로 결제해온 유흥업소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고급 양주값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인 속칭 삥술이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한 남성이 은행 어플에 접속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3만 원? 예. OTP까지 확인하며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 송금했는데 이 남성은 계좌 주인인 손님이 아니라 업소 측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의 지문 등을 이용해 보안을 뚫고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송금까지 했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이런 식으로 재작년부터 손님 43명에게서 술값을 뜯어낸 유흥주점 업주와 호객꾼, 여정호번 등 17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업주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혼자 다니는 취객을 노렸습니다. 이후 여정호번 등은 도수가 높은 술을 짧은 시간 안에 마시도록 부추겨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고급 양주값을 받아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많게는 1,800만 원까지 결제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감정 결과 손님들이 마신 술은 고급 양주가 아닌 싼 술을 섞어 놓은 가짜 술, 이른바 삥술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빼낸 비밀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저장해 놓기도 했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를 건네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모텔에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신림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혼자인 경우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4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받은 유사 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모집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호화 파티를 열고 가짜 페이 앱까지 개발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가정주부인 김주현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땡처리 제품을 되팔아 고수익을 낸다는 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쿠팡 같은 데서 반품된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싸게 구입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해킹이 됐다며 출금이 막혔고 대표와 관계자들은 잠적했습니다. 3만 6천 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4,4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유사 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2,100명, 피해액은 490억 원에 달합니다. 그 대부분은 아까 노인과 부녀 그리고 정말 살기 힘든 서민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인테리어와 코인 제작 등 16개 계열사를 운용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전부 수익이 나지 않는 가짜 회사였습니다. 한강 유람선에서 호화 파티를 여는가 하면 페이 앱까지 개발해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찰은 대표와 계열사 사장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총 12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얻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수입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은 현금과 부동산 등 175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자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남은 범죄 수익금도 최대한 환수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만취 상태로 부산 광안리 일대를 음주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좁은 해안도로를 다니는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다니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고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차량이 비틀거리며 달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이 광안대교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차량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뒤를 쫓기 시작한 경찰. 운전자는 경찰차가 자신을 쫓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더 내며 달아났습니다. 주거단지 좁은 골목에 다다른 승용차. 경찰차가 입구를 막아섰지만 가볍게 피해 달아났고 어느덧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도로까지 진입합니다. 자칫 인도를 걷는 시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경찰차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막아선 뒤에야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랑 차도랑
경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사람 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인명사고 발생하기 전에 그냥 빨리 정시를 시켜야겠다 생각해서 좀 강제적으로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5km 40여분에 걸친 추격차 끝에 붙잡힌 운전자는 20대 남성 A씨로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출발해 수영구 광안해수욕장에서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들이 잇따라 집단으로 혈액암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암에 걸린 노동자 절반 이상은 같은 사업소에서 전동차 정비를 하던 이들이었는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7년 전 서울교통공사 소속 송모 씨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입니다. 1996년 입사해 차량사업소 정비팀에서 일하다 2012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질병 판정인은 정비 작업 도중 도장, 세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벤젠 등 각종 유해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혈액암으로 숨지자 노조가 추적 관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줄줄이 혈액암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 확인 결과 2명은 숨졌고 4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경기 고양시 차량사업소에서 3호선 라인 전동차 정비 업무를 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 사업소와 달리 페인트 도장 업무를 직접 수행을 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할 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게 이제 안전한 제품인지 아닌지 증명되지 않는 제품들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고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신나라든지. 이 사실을 보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 측에 역학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뒤늦게 11개 전체 차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병가 기록 등을 살핀 결과 노조 측이 밝힌 8명의 인적 사항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8명의 혈액암 진단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 중 1명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사업소에서 2000년 이전 정비 업무를 맡았던 83명에 대한 검사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결과에 따라선 발병 직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